어제 오랜만에 동창회 연락이 왔습니다. 70대 중반인 제게 아직도 이런 모임이 있다니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부담스러웠어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귀찮았거든요. 예전 같으면 설렜을 텐데 이제는 다르더라고요. 나 혼자 있는 게 더 편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안 갔어요. 며칠 후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너 왜 안 왔어? 요즘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서. 그럼 안 되지. 친구들이라도 만나야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꼭 만나야만 하나? 혼자 있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담스러워져요. 예전엔 재미있었던 모임도 이제는 피곤하기만 하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색하고 어려워졌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주변을 보니 비슷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도 그렇고 같은 아파트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들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외롭지 않으세요? 이웃 할머니께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하시더군요. 외로운 게 아니라 조용한 거야. 혼자 있는 게 편해.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외로움과 고독이 다른 거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외로움은 쓸쓸하고 슬픈 감정이지만 고독은 평화로운 상태더라고요. 혼자 있어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는 걸요. 그 후로 저는 혼자 지내는 시간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려고 애쓰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고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보자니 재미없고 책을 읽자니 집중이 안 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누구한테 맞춰야 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을 먹고 싶을 때 먹고 잠을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런 자유로움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가 정말 평화로워 보이더라고요.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신문을 읽고 계셨는데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있었어요. 저분도 혼자구나. 그런데 외로워 보이지 않네. 그때 확신했어요. 혼자 있는 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고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은 나이 들면 친구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말해요. 외롭지 않으려면 모임에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꼭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친구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더 깊이 있는 삶을 살게 됐어요. 예전엔 다른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느라 정작 제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진짜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 수 있게 됐어요. 아침에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서 천천히 마시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것, 이런 소소한 일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이런 걸 느끼기 어려웠거든요. 항상 상대방을 의식해야 하고 대화를 이어가야 하고 분위기를 맞춰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 있으면 온전히 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제 마음의 소리를 듣고
제 감정을 들여다보고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이 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어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와 나누고 싶을 때, 그런 순간엔 혼자라는 게 아쉽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감정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외로움이 찾아와도 그걸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져요. 지금은 혼자구나.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외로움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일들이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에요. 혹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외롭거나 쓸쓸하다고 느끼신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해본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아침 시간을 바꾼 거예요. 예전엔 일어나자마자 뉴스부터 켰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일이 궁금해서요. 하지만 뉴스는 대부분 어두운 내용이잖아요. 사건, 사고, 경제 문제, 정치 갈등, 이런 걸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기분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일어나자마자 창문부터 열고 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오늘 날씨는 어떤지, 나무들은 어떤 색깔인지, 하늘은 맑은지 흐린지, 이런 걸 천천히 관찰해요. 그리고 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시는 거예요.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 따뜻함이 몸에 퍼지는 느낌, 이런 걸 천천히 느껴보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는 아침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마음이 평온해지고 하루가 여유롭게 느껴져요. 두 번째는 혼자만의 루틴을 만든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는 약속이 없으니까 하루가 텅 빈 것 같았거든요. 오늘 뭘 하지?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나만의 일과를 정했어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물을 마시고, 9시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 10시에는 집안 정리, 11시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처음엔 억지로 맞춰가는 것 같았는데 몇 주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특히 산책이 가장 좋았어요. 동네를 천천히 걸으면서 계절이 바뀌는 걸 느끼고 새로운 가게가 생기는 걸 보고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게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누구와 대화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극적이고 흥미로웠어요. 세 번째는 혼자만의 취미를 찾은 거예요. 예전엔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많았어요.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고 같이 시장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어요. 처음엔 독서를 해봤어요. 젊었을 때 읽고 싶었던 책들,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책들 하나씩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집중이 잘 안 됐는데 조금씩 읽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옛날 소설이 좋았어요. 예전에 경험했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추억에 잠기는 시간이 됐어요. 그 다음엔 라디오를 들어봤어요. 요즘 라디오 프로그램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음악 프로그램도 있고,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사연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혼자 있어도 누군가와 함께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특히 저녁 시간에 라디오를 들으면 외로움이 많이 덜해져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친구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도 받게 돼요. 네 번째는 집 안을 내 공간으로 만든 거예요.
예전엔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집을 깔끔하게 정리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손님이 거의 안 와요. 그래서 아예 내 편의대로 꾸몄어요. 거실 한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쌓아놓고, 장가에는 화분을 몇 개 놓고, 침실에는 라디오를 놓고, 이렇게 내 취향대로 배치했어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제 편의만 생각해서 만든 공간이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다섯 번째는 스스로와 대화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도움이 됐어요. 아침에 "오늘 기분은 어때? 점심때 배는 고프니? 저녁에 어땠어?" 이런 식으로 제 자신에게 말을 걸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일기도 써봤어요. 매일 한 줄씩만이라도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봤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마트에서 맛있는 과일을 샀다. 라디오에서 좋은 노래를 들었다. 이런 소소한 일들이라도 글로 적어 놓으니까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나만의 작은 목표를 세운 거예요. 큰 계획은 부담스러우니까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했어요. 이번 주에는 책 한 권 읽기, 이번 달에는 새로운 요리 해보기, 계절이 바뀌면 옷장 정리하기, 이런 식으로 간단한 목표를 정했어요. 목표를 달성하며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도 해줘요. 좋아하는 과자를 사거나 새로운 차를 사거나 이런 소소한 보상이 생활에 활력을 줬어요. 일곱 번째는 계절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자연과 더 가까워졌어요. 봄에는 꽃이 피는 걸 관찰하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 그늘을 찾고, 가을에는 단풍을 구경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내요.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사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예전엔 너무 바빠서 이런 걸 느낄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천천히 살 수 있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과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젊었을 때 사진들을 꺼내서 보기도 하고, 오래된 편지들을 읽어보기도 하고, 추억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해봤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제 자신이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쓸쓸한 게 아니라 저와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친구가 없어도 충분히 풍성하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어요. 이렇게 혼자 지내는 삶을 1년 정도 해보니까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우선 마음이 편해졌어요. 누구에게 맞춰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자유로워졌거든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저녁을 굶어도 되고, 하루 종일 잠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런 자유가 방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 자신을 더 잘 돌보게 됐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원해서 건강한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예전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억지로 했던 일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졌어요. 두 번째로 달라진 건 시간에 대한 감각이에요. 사람들과 만날 때는 항상 시간에 쫓기는 기분이었거든요. 몇 시에 만나야 하고, 몇 시까지 있어야 하고, 이런 약속들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혼자 있으면 시간이 정말 천천히 흘러가요. 급할 일이 없으니까 모든 걸 여유롭게 할 수 있어요. 차 한 잔을 마셔도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고, 책을 읽어도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으면서 읽고 이런 여유가 참 좋더라고요. 세 번째는 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식사비, 교통비, 선물비, 이런 게 은근히 부담이 됐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정 수입이 줄어들어서 용돈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데 혼자 지내니까 지출이 많이 줄었어요. 그 대신 제가 정말 원하는 것에 돈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좋은 차를 사거나 맛있는 과일을 사거나 이런 소소한 즐거움에 투자할 수 있어서 좋아요. 네 번째는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면 술을 마시거나 과식을 하거나 늦게까지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으니까 제 몸 상태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 피곤하면 일찍 자고 배고프면 바로 먹고 몸이 안 좋으면 푹 쉬고 이렇게 제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몸도 마음도 전보다 건강해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창의력이 생긴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라요. 예전엔 항상 누군가와 이야기하느라 제 생각에 집중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제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거든요. 요리를 할 때도 새로운 조합을 시도해보고 집안을 꾸밀 때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게 정말 재미있어요. 혼자 있다고 해서 머리가 굳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유연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가끔은 정말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특히 몸이 아플 때나 기분이 우울할 때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도 금방 지나간다는 걸 알았어요.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는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어요. 꼭 직접 만나지 않아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 다른 단점은 가끔 게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며칠 지나면 스스로 지겨워져요.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런 게으른 날들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1년을 보내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행복이 관계의 숫자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친구가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혼자 있어도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과 얼마나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 어떤 음악을 들을까? 어떤 요리를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설레요.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하고 생각하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롭다고 느껴도 괜찮고 쓸쓸하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 감정들도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다만 혼자 있는 시간을 억지로 채우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그 시간 자체를 받아들이고 조금씩 즐기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 시간들이 소중해질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친구가 없어도 괜찮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혼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혼자만의 행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댓글로는 여러분만의 혼자 지내는 방법이나 오늘 느낀 소감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노산지혜에서 앞으로도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따뜻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혼자여도 충분히 아름다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산지혜였습니다.